자, 요거 합시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1번에 180쪽이고요. 방금 내공해임 한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고, 요 그림은 이제 이거 핵융합로죠. 이거 핵융합로입니다. 뭐 독화막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 일으킬 수 있어요. 요 핵융합 자체에서 180쪽입니다. 자, 수식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여기 뭐 하이탑이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은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 속도가 올라가면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고, 질량 팽창이 있다. 속도가 올라가면 질량 팽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시간 팽창식하고 똑같아요. 사실 앞에서 보시면 요게 요 부분을 로런츠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팽창이 되고 질량이 팽창이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속도가 올라갈수록 질량이 증가한다. 원래 이제 보통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워낙 느리니까 이게 거의 0이지. 거의 0. 0이니까 1분의 m이니까 뭐 질량이 그렇게 증가하는 걸 측정이 안 되겠지만, 이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요 값이 이 밑에 분모가 거의 0에 해당하잖아요. 분모가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이 값 자체는 커지는 거죠. 엄청. 자, 그래서 하여튼 질량이 증가한다. 그런 의미인 줄 아셔야 되고, 내용은 아시면 됩니다. 이제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커진다. 근데 빛은 원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빛은 질량이 없어.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만든다. 그럼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이 질량이 증가하니까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점점 증가하니까 에너지도 무한대로 들고 결국에 빛의 속도에 도달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거죠.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하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 식을 써먹으시면 되겠고,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 가능하고, 질량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에너지랑 질량은 서로 따로 노는 줄 알았는데,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식이 되겠고, 그래서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가 이만큼이고요. 먼지 요만큼이 가지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먼지를 만들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먼지를 만들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동전을 만드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만들려면은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하나 만들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 있지. 그 성경의 앞에 첫 구절에 이제 빛이 있으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과학적으로 책 한 권 만들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등가성이라고도 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자, 아까 뭐 쌍생성 요런 얘기 잠깐 했는데, 아무튼 아까 뭐라고 했죠? 영화 그 천사와 악마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이제 반물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재밌습니다, 이 영화.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반물질 폭탄이 만들어지는데, 그 폭탄에 그 배터리가 있어. 그 배터리가 이 반물질을 양쪽 끝으로
이게 이제 전하를 띄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놔요.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반대 전하로 나눠놔. 근데 나중에 배터리 전원이 끊어지면 얘가 합쳐지면서 폭탄이 되는 거야. 그런 스토리인데 재밌는데. 자, 넘겨보시면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요까지는 뭐 지금 뭐 할 필요 없고, 고등학생 돼서도 사실은 이거의 전개 이런 거는 그렇게 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이제 이따 뭐 문제 나오면은 해도 되는데, 고등학생 되더라도 요런 식까지 유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일단 2는 MC 제곱만 잘 아시면 돼.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수능에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2는 MC 제곱식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 변환과 에너지. 질량이 줄어든 것만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게 에너지로 나온다. 근데 요런 게 나오죠. 이건 그래도 요런 게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인데, 이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원래 이 1볼트가 1볼트의 뜻이 뭐 플러스 1에 이게 전하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1 쿨롱에 이게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1줄이 되게끔 하는 전위차를 1볼트라고 하는데, 어렵죠. 근데 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1볼트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단위 전환을 한 건데요.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는 1볼트의 전위차에 전자가 한 개가 놓여 있으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 뭐 하여튼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줄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U의 질량에 해당하는 1U가 이만큼이야. 1U가 이만큼이야. 1U가. 뭐 화학을 배우면 조금 알겠지만 1몰만큼 모이면은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탄소 원자가 이제 12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량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로 나눈 값이죠. 얘를 12g을 1g을 요걸로 나눈 값이야. 1g을 요걸로 나눈 값이 1U야. 1U. 거기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바꾸면 요만큼이 나온다. 복잡하죠. 하여튼 단위 전환이 복잡한데 이렇게 나오고. 자, 아까 전에 이제 수소 폭탄이 더 세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이게 철이 가장 안정한 핵이야. 가장 안정한 핵. 근데 수소나 이런 애들이 핵 융합을 하면서 점점 철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철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수소랑 헬륨의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이야.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을 하면서 점점 철로 가요. 분열을 하면서. 뭐 요 정도 분열을 했다라고 치면 에너지 차이가 한 입자 하나당 요만큼이고, 수소는 입자 하나당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같은 입자의 개수라고 치면. 뭐 그런 그림이고,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원자 번호는 이게 원자 번호랑 전하량이랑 같아집니다. 왜냐면 이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랑 같아지는데, 양성자 수에 의해서 전하량이 결정나니까. 이거는 핵의 전하량이죠. 핵의 전하량.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위이고요. 자, 넘어가시면,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질량 차이가 발생하고 그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계산이 다 돼 있네요. 수소가 만약에 1kg의 핵융합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고, 우라늄 1kg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근데 지금 수소가 거의 한 10배 더 많은 거죠? 그 지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6.3 곱하기 10의 14승줄이고, 우라늄 1kg은 8.4 곱하기 10의 13승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배, 9배, 뭐 요 정도 수소가 더 위력이 셀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석유 1kg을 연소하는 것은 요 정도야. 연소. 태우는 거지. 석탄은 요만큼이고, TNT 폭탄이랑 비교해도, 수소 폭탄이 거의 10의 8승배가 넘기 때문에, 10의 8승배면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억배가 넘네, 억배. 억배가 넘는 위력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중수소가 들어가서 요게 요렇게 분열을 하는 거죠. 분열을 하는 거다. 이거는 아까 설명한 거긴 하니까 요런 과정이 있고, 하여튼 이 과정에서 핵 분열 과정에서 요 92는 56 더하기 36이랑 같아요. 이건 0이기 때문에 더할 건 없으니까 전하량이 보존이 되는 거고요. 질량수가 보존되죠. 236인데 141이랑 92랑 1 곱하기 3이니까 3, 이거 다 더하면은 236 나옵니다. 전하량 보존되고, 질량수도 보존이 되고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되게 빠른 고속의 중성자들은 다른 우라늄과 충돌해도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관통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속도를 늦추는 것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감속제. 근데 너무 중성자가 많아지면 갑자기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이라는 걸 넣었죠. 제어봉을 넣어가지고 중성자를 흡수한다.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제어봉을 넣어서. 그 다음에 핵융합은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 애들 합친 거보다 얘가 더 가벼워진 거지. 그럼 질량 결손이 일어났고, 그 질량 결손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그거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태양 전부 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핵에서만 되는 거예요. 태양에는 핵. 여기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건 핵융합로. 온도가 높아가지고 태양 내부에서는 그냥 수소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핵융합로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에는 그렇게 다른 건 없고요. 원자력 발전은 여기가 엄청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데워지겠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뜨거워진 물을 식히는 냉각수가 필요해요. 냉각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바닷가에 이런 핵 발전소를 짓죠. 근데 이제 이랬던 거야.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또 여러 말이 많은데, 쓰나미가 이제 몰려와가지고 이 냉각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전원이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진 때문에 전원 끊어지고 이런 거죠. 그럼 얘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올라간 거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쌓여있던 수소가, 요건 이제 수소 폭탄은 아니고, 이제 이거 핵분열 하다 보면 수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뻥 터진 거야, 이게. 수소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염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후쿠시마에서.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도 이제 견뎌야 되고요. 이런 전원이 끊기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제 문제가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찬물이 들어와서 따뜻한 물이 나와. 근데 사실 따뜻한 물이 나오면은 바다가 거의 황폐해져요. 따뜻한 물에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물고기 이런 애들 못 살아.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어장은 황폐화 됩니다. 물고기 안 잡혀요. 네. 그런 문제도 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특수상대성에서 운동량은 원래 원래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움직이고 있는 애는 질량이 이렇게 로렌츠 인자라고 해. 이거를 로렌츠 인자만큼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여기 써있네요. 로렌츠 인자라고. 그러니까 이 질량이 이걸로 바뀌기 때문에 정지 질량이라고 하면 요렇게 쓰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원래 mv인데 운동량이 mv인데 m 대신에 로렌츠 인자 곱하기 m 이렇게 쓰자 그냥. 요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속력이 작으면 원래 고전력학에서 운동량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원래대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질량, 물체가 정지했을 때 질량 m이라고 하면 v의 속도로 운동할 때 질량이 증가를 하는데 요 로런츠 인자만큼 증가하는데 이 질량이 식이 이렇게 되죠. 시간 팽창이랑 식이 똑같아요. C제곱분의 V제곱 이거의 M 요렇게 질량이 증가됩니다. 요만큼.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 질량이 M인 물체가 어떤 관찰자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이제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게 mc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2는 mc제곱. 질량 에너지 동등성. 정지한 물체의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가 질량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식이 있긴 해. 요런 식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질량 결손과 에너지.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며 이때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에너지 요만큼이 방출된다. 이는 mc제곱이 방출된다. 핵 분열. 원자에게 중성자가 들어가서 다른 원자핵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우라늄 원자핵에 속력이 느린 그 중성자가 들어가서 핵분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계속 중성자가 나옵니다. 두세 개의 중성자가 나와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끼리 고온 고압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은 핵융합이네. 핵융합. 태양에서의 열핵융합. 중수소 원자핵이 다른 수소 원자핵과 충돌하면 삼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중수소 원자핵이 다른 수소 원자핵과 충돌해요. 헬륨이겠네요. 예. 중수소랑 수소랑 부딪히니까 헬륨이니까 헬륨.
이거는 이제 헬륨 3이라고 쓸게요. 헬륨 3. 그거랑 다른 헬륨이랑 부딪혀서 핵융합이 되는 거고요. 이때 26.7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핵융합로에서는 요게 지금 중성자 한 개랑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이 나온다. 자, 이것도 다른 거는 쉬운데 이제 5번 이제 계산할 때가 좀 어렵고 189쪽입니다.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른 거는 쉬운데 5번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원리로 소립자 생성과 소멸 및 핵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뭐 이런 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뭐 이런 거, 질량 에너지 동등성. 정지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갖는 에너지는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지 에너지.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 큰 에너지의 빛이
물질을 통과하면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현상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는 현상이다. 뭐 쌍생성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다.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가 핵분열할 때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방출이 되죠. 에너지로.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다. 반응 전후 질량의 합이 핵반응 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질량 결손이다. 질량 결손. 핵반응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모두 에너지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mc제곱이죠. 델타 mc제곱. 빛의 속도 c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델타 mc 제곱 쓰면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일단은 질량 결손을 계산해야 돼서 나중 질량에서 처음 질량 빼면 되는데, 나중 질량이 처음 질량이 더 크니까 처음 질량에서 나중 질량 빼면 되겠네요. 자, 우라늄 235가 요만큼의 원자량이 235.04 더하기 중성자 하나가 있어요. 1.01 여기서 빼 생성물 바륨의 140.91 크립톤이 91.93 근데 중성자는 3개가 나오니까 3.03 3개 곱하기 3 한 거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 하면 아무튼 0.18 나오네. 0.18 일단 0.18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에너지를 구하시오. 질량 결손이 0.18인데 얘가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를 구하시려면 mc제곱 하면 되는데 0.18 곱하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질량 결손이고요. 킬로그램 단위 해야 됩니다.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됐죠? 네, 식이 맞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고 그 지수 처리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1.8 쓰고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거는 원래대로 써도 있네.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요거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를 잘 못해가지고 요거는 계산기로 할게요. 요 앞에 있는 애들끼리 하는 거죠. 1.8 곱하기 1.66 곱하기 9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요 앞에 있는 애가 얼마까지 하라고 됐나? 소수점 몇째짜리 있나? 소수점 중에 둘째짜리, 첫째짜리? 둘째짜리까지 할게요. 그럼 얘가 26점 뭐 반올림하면 9죠. 9 이고 지수 처리하는 거 지수 처리 10의 마이너스 28제곱에서 16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되겠죠. 이렇게 돼.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원래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는 거 10을 옆에다가 지수에다가 이제 꺼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약이라고 쓰자. 약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줄. 이렇게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시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제 우라늄 1kg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구하시오. 1kg. 근데 지금 얘가 한 개 가지고 한 거, 한 개. 봐봐.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 개. 한 개지, 한 개? 한 개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한 개. 근데 우라늄 1kg이면은 몇 개인 줄 알면 좋고, 몇 개인 줄 알아서 계산하시면 좋겠고요. 뭐야, 이게 어디야?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요 정도인 것 같고. 자, 여기구나. 1kg. 1kg이 몇 개인 줄 알면 좋아요. 1kg이. 근데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뭐 아보가드로서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킬로그램. 질량이 235. 어? 우라늄 질량이 235. 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얘가 이 한 개가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줄은 한 개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 원자량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 이건 원래는 요걸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요걸로 해도 별로 상관없어 보이긴 한데, 요걸로 하면은, 그,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면은, 이게, 그, 1몰이야, 1몰. 요거를 곱하면 이게 1몰이야, 1몰. 그럼 1몰의 질량이 얼마냐면 235.0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235.04 g이 나오는 에너지가 돼요. 요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1kg이기 때문에 235.04분의 1000을 곱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계산한 걸 이용하자면 이게 한 개야, 한 개. 근데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하면은 1몰개야. 1몰개만큼 계산하면은 이게 235.04 g이야, 그람. 근데 1kg이니까 이거가 235.04 g인데 그거를 235.04로 나누면 1g이고 kg이니까 1000을 곱해줘야 돼.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보가드로 수를 안 쓰고 계산하려고 지금 했던 건데 요거를 해봅시다. 아무튼.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숫자들끼리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앞에서 숫자들끼리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에 마이너스 11승이고 10에 23제곱인데 요 10에 3제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26제곱에서 11을 빼니까 26에 15제곱이 나오겠죠. 네.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이거 줄로 계산하면 되겠지? 줄로 계산하면 되겠지? 요거만, 요 앞에 있는 것만 계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69 곱하기 6.02 나누기 235.04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가 0.069 곱하기 10의 15승 줄. 이거는 하나, 둘. 여기 10을 두 개를 꺼주는 거야, 10을 두 개를. 6.9 곱하기 10의 13승 줄. 답 맞네. 요게 답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6.9 곱하기 10의 13승 줄이 나와요. 우라늄 1kg이면. 자, 다음에 6번에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지금 중성자가 하나, 둘, 셋인데 여기 두 개밖에 없지. 여기 중성자가 맞습니다. 양성자는 두 개고요. 반응 과정에서 질량수가 보존된다. 질량수 보존된 거야, 이게. 근데 질량 결손이 발생하죠.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온 거다. 다 맞네. 기억력이.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1권은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2권 들고 와주시고, 팔탑 2권. 네, 수고했어요.